안녕 이지시 국악원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 노트는 박재삼 시인의 흥부 부부상이야. 일단 우리 친구들이 아직까지 박재삼 시인의 작품을 만난 적은 없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시인의 첫 시집이었던 춘향이 마음에 수록된 작품이고, 또 조선시대 고대 소설의 흥부전에서 소재를 좀 인용해서 시적으로 형성한 작품이야. 이 시인의 대표작 중에 우리가 오늘 보는 흥부 부부상 외에도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곧 이 작품도 만나보게 될 거야. 제목만 보더라도 좀 독특하지.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인데 울음이 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 그래서 물과 불의 이미지를 같이 넣어서 울음이 탄다라고 하는 것, 가을강에 어떤 해질녘의 어떤 노을 지는 붉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시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정서 중에 하나인 한이야. 이러한 한의 정서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슬픔과 그러한 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오늘 보는 작품에서도 눈물이라고 하는 것,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주목해서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의 경우에는 고전 소설에서 모티프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고전 소설에서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떠오를까? 보통 착하면서 효녀인 인물 누구? 심청. 지고지순한 연려 누구? 춘향. 그리고 가난하면서 착한 누구? 바로 흥부야. 오늘 이 작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흥부전에서 흥부 부부를 가난하지만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소박한 인간상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아마 물질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정신적인 행복을 이야기하려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아마 이 시를 미리 읽은 친구들은 이 시에서 등장하는 시어들이 너무 예스러운 시어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시인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사실은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보기에는 조금 1학년도 마찬가지야. 많이 난해할 수 있는 시인데, 선생님은 물론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시를 보면서 시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 그 내용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러한 것들만 잘 기억해둬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친구들은 정신적인 행복이 물질적 가치보다 우선한다 라는 말에 솔직히 공감할 수 있을까? 나도 조금 완벽하게 공감하긴 어렵거든. 그치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에게 진짜 소중하고 행복을 주는 거는 적어도 옷이나 운동화나 아이폰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지금부터 흥부 부부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1년부터 살펴볼게. 1년의 내용을 보니까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라고 했어. 그러니까 박덩이를 사이에 둔 흥부 부부가 박을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라고 했어.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라고 했다. 아마 문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 잘못된 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 시어를 떠올릴 것 같거든. 그런데 사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반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라는 것. 문제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할까? 자,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서로에게 웃음살을 건넸대. 여기서 웃음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들어보는 단어지, 웃음의 물살로 이해할 수 있고, 가난에 굴하지 않는 정신적인 만족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문장에서 헤아려 보라 라고 했어. 보라 라는 것은 명령형 어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화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 웃음살이라고 하는 가난에 굴하지 않는 정신적인 만족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야. 자, 이러한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금이 중요하겠냐, 황금, 벼이삭이 중요하겠냐, 이거는 뭐야? 질문의 형식으로 바꾼 거지. 서리법이야.
서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의문형으로 일부러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화제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건데, 결국은 금이나 황금 벼의삭과 같은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과 그리고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리고 뭐뭇이 문제리 뭐뭇이 문제리라는 대구법도 같이 쓰여졌다. 자,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빈곤을 이겨나가는 이 부부의 정신적인 행복,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제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일련은 물질적인 가치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흥부 부부의 웃음이다라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련에서 부부는 박덩이 하나를 두고도 웃음을 흘리고 있어. 금도 황금 벼이삭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비록 보잘것없지만 박덩이 하나에 만족할 줄 아는 소박한 웃음?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바로 한번 적어볼게. 이런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해. 아마 우리 어휘책에서 한 번쯤 봤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소박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1연에서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2연으로 넘어가 볼게. 자, 2연에서 보니까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여기서도 아마 조금 거울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어렵게 느껴진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 자, 옛날 사람들은 조금 부자인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떡을 뭐 자주 만들어 먹을 수 있었겠지. 왜냐하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쌀로 만드는데 쌀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밥이 아니라 떡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날만 먹는 귀한 음식이었을 거야. 그런데 없는 떡방아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난한 삶 또는 가난한 형편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러한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라는 것은 마치 있는 것처럼 드러낸다. 이러한 낙천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손과 발이 닳도록 일한다라고 하잖아. 그렇게 가난으로 고생한 인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가난으로 고생한 서로가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들아 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닮은 모습. 그래서 이 둘의 이해와 사랑, 이러한 것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거울면이라고 하는 조금은 낯설지만 이러한 시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연에서는 떡방아 소리가 사라진 가난한 형편이지만 마치 있는 듯 살아가는 낙천적인 이들 부부, 그리고 손발이 다른 고달픈 처지지만 서로 마주보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만난 것 같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3년을 보도록 할게.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구슬을 나누었대. 그러면은 구슬, 우리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구슬을 생각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구슬이라고 하는 것의 원관념은 뭐냐면 바로 눈물이야. 이렇게 가난한 처지끼리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웃다가도 서로가 너무 불쌍하잖아. 손발이 닳도록 일했지만 가난한 서로의 처지가 불쌍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구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연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위로, 이런 것들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다 금시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면이라고 하는 건 얼굴을 이야기한댔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얼굴에 흐르는 구슬까지, 즉 눈물을 서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불쌍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부끄럽고 또 미안해서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라서, 서로 놀라면서 쑥스러움에 놀라서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러니까 서로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을 불시에 깨닫고 그것이 또 미안하고 또 부끄러워서 본 웃음 물살, 이렇게 바로 이 시인이 만들어낸 하나의 시어다라고 할 수 있어. 본 웃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웃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하호호 너무 즐거워서 웃는 것도 있지만 정화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에 응어리졌던 부분을 밖으로 배출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본 웃음 물살이라고 하는 것은 눈물에 의해서 정화된 진정한 의미의 웃음이고 정신적인 행복감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은 아마 왜 눈물을 흘리고 웃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응어리진 슬픔이 내 밖으로 완전히 다 해소가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찐 행복,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본 웃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아까 선생님이 1년에서 뭐라고 했어? 여기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프라블럼이 아니라 뭐야? important야. 중요하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가난한 삶의 한까지도 진정한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자세를 반어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세 번째 영까지 우리 내용을 확인해 봤다. 그래서 3년에선 서로 마주보며 웃긴 하지만 사실 너무 가난한 거야.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서로에 대한 연민,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서로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눈물 즉 구슬을 흘리고 있어. 그리고는 그 구슬 같은 눈물을 부끄러워하면서 서로 깜짝 놀라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담은 본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지. 그래서 사랑으로 눈물을 극복한 본 웃음을 통해 서로의 순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 즉 가난한 사람의 한까지도 사랑으로 극복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복을 통해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박제3의 흥부 부부상은 흥부전의 주요 인물인 흥부 부부를 소재로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을 표현하면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행복이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시의 구체적인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 볼게. 자, 일단 화자는 우리 처음이야 드러나지 않아. 다만 이 화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흥부 부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상황은 박덩이를 가르기 전에 흥부 부부가 웃는 상황이고, 자, 이 시적 화자가 이러한 대상에게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은 긍정적인 태도이고, 또 이 시를 읽는 독자에게 흥부와 같이 순수한 삶을 살아는 당부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어. 자, 시의 주제는 가난한 삶의 애환과 소박한 행복의 중요성이고, 특징 첫 번째는 고전 소설을 모티프로 가지고 와서 흥부 부부가 박을 타는 장면을 시적으로 재구성했어. 두 번째는 대화체 형식으로 또는 뭐뭐 해라 라는 이러한 단정적인 어조, 뭐 예를 들면 확실히 문제, 다 이런 명령형 어미와 단정적 어조 이러한 것들로 교훈적인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나 있고, 1년과 3년이 형식적으로 유사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이 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흥부 부부상은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볼 작품은 서정주 시인의 신부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두 작품은 둘 다 고전설화를 모티프로 가지고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다음 작품도 봐줬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까지 할게.